헝가리 쪽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설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최소 2, 3년 후에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것이 2차 전지 사업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의 이수연입니다. 자, 최근에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고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실적장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받으면 좋을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컨콜 정리도 좀 해보고요. 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컨텐츠 하기 전에 예. 잠깐 AS할 게 있어서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젠백스를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5월 1일에 그 식이의약품 치료제 그러니까 식이의약품 그 미국 거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네. 됐고 5월 7일에 패스트트랙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일정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고 유럽 쪽은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거기도 이제 식이의약품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 이제 식이의약품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임상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뭐 그 임상 비용도 적게 지원을 받으면서 할인도 받고 또 하나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그 정당성을 이제 부여가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패스트트랙은 그런 거고 식이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은 7년, 유럽은 10년, 국내는 4년이에요. 네. 그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국내는 이미 지난 24년 2월달에 받았고, 네. 미국이 5월달에 받았고, 이제 유럽도 나올 예정이라서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식이의약품 지정과 그리고 패스트트랙 요 조합으로 저희 글로벌 인상 3상 전략을 준비한 게 지금 잘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 희귀의약품 지정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다시 반등을 했었고 앞으로 흐름 또 어떻게 될지 향후 전망은 또 다시 다른 시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네. 실적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앞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LG 엔솔이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2차 전지가 다시 그런 좀 부진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지 컨콜을 좀 한번 뜯어볼까요? 예, 지금 LG엔솔루션이라든가 2차 전지 기업들 지금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실적 점검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 방송에서는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좀 보고서 향후 판단을 해보자고 했는데 1분기 컨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니 그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그 가이던스 또는 컨센서스가 네. 추가 하향이 되는 게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직까지도 특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 2분기에 감익이 예상이 돼서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을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의 흐름도 빠져도 전저점을 깬 건 아니거든요. 예. 이미 뭐 4월 달에 한번 빠졌다가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건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추세적인 반등을 하기에는 좀 그 감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좀 이따 좀 드릴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그 1분기, 25년 1분기 매출 6조 2,650억 해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2.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그 증액이 됐고 흑자전을 했습니다. 3,750억 영업이익이 나와서 또 이제 그 에비타 마진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제 20% 정도 나왔고요. 그 20%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추구하는 장기 이제 그 에비타 마진인데 1분기에 나왔어요. 다만 이제 2분기는 좀 이거보다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적자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지만 2분기에 대한 전망 그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그냥 좀 급락이 좀 나왔었고, 대체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용 효율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진을 획득을 했고, AMPC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컸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패시티 집행을 지난해 대비해서도 한 20에서 30% 감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장비 관련 종목들이 좀 여전히 좀 그렇게 뷰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 1분기 성과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 캐펙스 부분에 대한 효율화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이 중요한데 요 표를 잘 보시면요. 이게 뉴스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전기차용이었지만은 전기차와 ESS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가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그 ESS 공장을 증출했던 것들을 일단 중단시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로 간 거, 미시간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난 게 그 GM의 얼텀 셀즈 3공자 인수 완료했다고 오늘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료가 돼서 이거는 이제 도요타양 쪽으로 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그 4680,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북미 고객사 쪽에서는 연간 10기가와트에 대한 계약과 공급이 되고 있고 공급할 예정이고 수주가 됐죠. 그리고 이제 레거시 업체도 포함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뭐 그 170부터 해서 이제 4680, 4690, 46120 다 들어가는데 요게 사실은 모멘텀이 좀 계속 지연되는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기대감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좀 시작은 될 모멘텀이긴 한데 좀 지연돼서 46 시리즈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인데 요게 나중에 나올 재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주택용 ESS 파트너십 계약해서 여기 그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이제 총 4기가와트시의 주택용 ESS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올해부터 공급이 되고요. 그 전력망 상업량 추가 협력도 앞으로 들어갈 거고, 유럽 쪽도 최근에 이제 수주가 됐죠. 폴란드 전력회사와 이제 턴키 계약을 했고, 이제 내년부터 유럽 생산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도 ESS가 들어갑니다. 앱테라, 요거 지금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 요 앱테라 요 차량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게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네. 2인승 정도 되는 건데, 요거 아마 이거 또 들어가고, 그리고 유럽 내 그 리사이클 사업도 최근에 이제 그 조인트 벤처 설립을 됐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해상 풍력 단지 운영을 거의 다 엔솔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사업들이 다각화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특히 이제 그 캐펙스에 대한 조정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특히 ESS가 좀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 질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 질려고 했던 것들 멈추고 기존 라인을 이제 활용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그리고 이제 이외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부과가 되고, 중국 관세 뭐 125% 인상됐는데 최근에 더 됐죠. 그리고 ESS 배터리는 156%, 소재가 173%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산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언젠가는 다시 조정은 되겠지만은 이게 막혔다가 봐야 될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 액션 플랜, 자동차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죠. 이것도 우리가 설명했던 거고, 그 CO2 규제 준수가 1년에서 3년 평균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2035년까지는 내연기관 퇴출 목표는 뭐 유지가 됐고, 그리고 이 안에서 EU 내에서 이제 공급망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은 이런 정책 환경들이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특히 관세 문제 때문에 차량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드도 6월 달부터 멕시코에서 생산된 거에서는 대략 한 $2,000 정도 인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EV 수요가 둔화가 예상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전기차 수요가 한 10% 정도 기존보다 좀 감소할 것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ESS 시장에서는 그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지금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인데 이게 대부분 다 비중국 업체로 바뀔 거다. 그 ESS 시장은 미국 쪽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국내 업체나 아니면 이제 파나소닉 정도가 이제 비중국계 업계가 다 장악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시어터 벌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약간의 뭐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삼모사라고. 오래 못하면 나중에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 관세 때문에 좀 원가 부담이 좀 생기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북미 안에서의 생산이 더 중요성이 더 확대가 될 거라서,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감소에 대한 거는 요건 악재, 그리고 비중국계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는 이건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은 여기 더 크니까. 전반적으로 관세 영향이 2차 전지 산업, 그 배터리 산업, 그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는 악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플랜은 어쨌든 수요 다운사이즈 리스크를 대비해서 운용에 대한 효율화를 한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캐펙스 조정을 한 것이죠. 투자금도 조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니즈를 많이 발굴을 해서 현재 지금 그
북미 중 비중이 그 전기차 파우치용은 한 42%, ESS 용 쪽은 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하게 지금 그 특히 ESS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해서 고객사를 발굴을 하고 있고 46 시리즈 또 각형 배터리, 각형도 지금 GM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LFP 등의 이제 신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들의 그 미래 수요를 확보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이게 원통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들어가고 뭐 드론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관세형을 최소화해가지고 코스트를 최대한 아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진출업 소재 업체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 생산을 가속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의 좀 영향을 좀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건식 공정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러면 원가 절감이 확실히 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에서 그 질문을 몇 것들 한 것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인데 앞서 설명한 것들과 상당히 그 중복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 소폭 감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OEM들이 아무래도 관세 문제 때문에 보석 재고 감축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이 좀 지속됐을 것 같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ESS 시장 조기 가동하고 유럽 쪽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을 통해서 매출을 성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캐펙스 투자 아까 20에서 30% 감축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단은 그 트럼프 정부가 2년간 미국산 자동차의 외국산 부품 사용 시 일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씩 완화해 주는 거는 있는데 일단 최대 이제 그 중국산은 이제 최대 25% 골관세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쨌든 분위기는 어떤 탈중국화예요. 그 탈중국화고 요게 따라서 이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가능하고 또 ESS 쪽에서의 그 수주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북미 쪽에서의 어떤 그 전기차 쪽에서 수요 감소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완화하는 쪽으로 한다는 그런 전략인 거고 그리고 그 북미 쪽에서 ESS 쪽에 대한 그 투자 같은 그 수요가 어쨌든 전력망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전력망 수요가 늘어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ESS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수요 성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 성장 기회로 여겨서 그래서 이제 그 대중국 제재 강화로 인해서 이제 동사에 그 갖고 있는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령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올해 그 특히 미시간 법인에서 2분기부터 이제 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조기 생산을 빨리 해가지고 그 대중국 그 제재에 대한 수혜를 보겠다 이런 거고요. 오창 공장에서 46 시리즈 양산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이게 결국엔 고객사가 언제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준비는 계속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테슬라 외에도 다른 고객사도 공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금 조달에서는 이미 조달 다 완료돼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GM 같은 경우도 1분기에 그 이코녹스랑 블레이저, 리릭 등의 주요 모델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견조하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예정되는 모델들이 판매가 돼서 뭐 GM 쪽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GM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어요. 예. 포드도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인 거예요. 관세 문제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가이던스를 낼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실적 가이던스라든가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면서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가이던스를 처리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포르쉐 빼고는 대부분 처리해가지고 좀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거죠.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결과는 트럼프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오늘 FOMC 결과를 보니까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건지도 결국은 그런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25년부터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온다고 봤는데 6월까지도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 같고 동결될 것 같죠. 네. 빠르면 7월 아니면 9월 달 정도가 타당하다고 오늘 이런 보고서들이 나온 거 봤을 때는 또 그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금리나 얘기가 나오면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들은 그렇죠. 반등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새로운 정보 들었을 때 그 뭐 한국판 IRA법이 예. 뭐 대선 전에 도입이 될지 아니면은 특히 직접 환급제 같은 경우에 될지 이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도입이 된다면은 그게 또 주가 모멘텀이 될 것 같고 북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야 되는데 이 관세랑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금리 인하와 같이 맞물려서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실적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증권사 리포트들의 요약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체로 분위기를 보면 좀 그 목표가가 상향되기보다는 하향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정체 불확실 속에서 어쨌든 실적은 견조한데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뭐 하나투자 같은 경우도 2분기 배터리 출하량이 이제 8% 하락할 거다 감히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1분기는 대체로 좋았다 얘기를 하는데 2분기에 대한 2분기 실적, AMPC 재배 적자 지속 전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분기가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일시적 감익 구간 진입 전망. 그러니까 2분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그러면은 2차전지 섹터 특히 배터리 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2분기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또 1분기 보고서 판단하자고 했는데 2분기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유는 밀리네요, 뒤로. 관세 정책이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ESS 시장에서 분명히 성장이 나오는데 지금 EV 쪽, 특히 테슬라의 부진이 뼈아파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4월 달도 테슬라의 판매 부진됐고, 국내도 지금 테슬라가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권에서 엔솔이 좀 자유롭지 못한 거가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엔솔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분위기는 지금 보면은 제 리포트를 다 가져왔어요. 근데 대부분 요거 매수 DB만 이제 매수로 올렸습니다. 같은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실적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아직은 하향 조정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좀 더 열려 있다. 네, 그 2분기는 일시적인 감익 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다, 엔솔이. 네.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판매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엔솔도 그렇고, SEDI도 그렇고, 두 업체가 점유율이 하락을 되고 있고, SK 온정도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어쨌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삼성 SDI는 더 안 좋습니다. 그쵸. 1등은 LG 엔솔이 꺾였는데. 예. 올해 대규모 적자가 났어요.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4,341억 적자가 났고, QOQ 대비해서도 적자가 났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3.7%, 순손실도 2,205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부분도 지금 매출이 감소가 크죠.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가 큰데, 1분기 고객사 재고 조정이 있었고, 이게 리비안 같은 경우가 그 픽업트론 모델에 LFP 배터리가 채택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눠졌어요. 거기서 좀 컸고, ESS 쪽이 1분기가 좀 비수기예요.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서 수주가 감소가 됐고, 중장기 쪽으로는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DI는 디스플레이 쪽도 있죠. OLED 쪽은 수요가 좀 개선이 좀 돼서 여기는 영업이익이 좀 났습니다. 올해 SDI 쪽에서 올해 전망은 유럽 쪽은 회복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에코프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엔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고, 관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이제 유럽과 미주양 쪽에 하이니켈과 LFP,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신규 수주를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고, 하이브리드 원통형 배터리 쪽도 이제 진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요. 전기차의 한 3분의 1 정도?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배터리도 계속 지속 개발하겠다. 특히 이제 ESS 시장에서는 전력용 UPS용 수요 성장이 지속 전망이 돼서, 요게 이제 SBB라고 해서 삼성 배터리 박스 판매 확대하겠다 요거고요. 소형 쪽도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성장 예상이 되는데, 이쪽은 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망도 재고가 축소가 되고 가동률도 회복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1분기가 저점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전기차라든가 ESS 시장도 어떤 관세 리스크는 분명 크지만 수요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배터리는 전동 공구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모빌리티는 전동 바이크라든가 자전거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고, 전기 자전거 쪽에 SDI 많이 잘 들어가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전기 오토바이 이런 거에도 SDI 걸 많이 써요. 많이 이쪽 기술력이 좋아서.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의 현지 생산 주기라서 영향은 그 제한적이지만은 소재 부품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원가 부담은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약간 멕시코에서 생산 중이라 가지고 차량 판매 단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그래서 수요에 대한 감소 리스크가 있고, 그 ESS 쪽도 그 미국 외에 생산 비중이 높아서 리스크가 좀 있다는 거죠, 고객사들이. 그래서 거기서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해서 그 전반적으로 삼성 SDI 컨콜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네요. 유럽 쪽에 대한 기대는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액션 플랜 발표로 인해서 시트 규제 완화는 있지만은 전기차 수요 촉진에 대한 방안이 도입이 돼서 또 배터리 역내 생산 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독일이 이제 그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을 도입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독일이 그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다시 막 50%대 막 나오고 이러고 있고.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유럽 쪽은 지금 전기차 판매에 반등 조짐이 있고 나타나면서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K배터리 쪽의 출하량이 이걸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작년에 이제 지난해 유럽 쪽이 워낙 안 좋아서 배터리 업체들의 가동률이 이제 하락했었는데, 그래도 이쪽이 판매가 증가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객사가 멕시코 캐나다 공장 가동 중단해서 아마 이쪽은 좀 전망이 좀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헝가리 쪽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설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최소 2-3년 후에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것이 2차 전지 사업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2-3년 뒤에. 2-3년 후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28년도 시장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증서는 기존 제품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신제품 LFP랑 46파이 이 생산 라인도 확대 집중하는 거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원형 배터리 같은 원통형 배터리는 이게 가정용 전력망에 들어가는 거고, HV 하이브리드랑 로봇 시장 쪽에 들어가고, 여기 전고체 배터리는 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고 있고, 그리고 ESS 같은 경우는 엔솔과 뷰가 비슷해요. 미국 시장 위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생산 검토 중인데, 엔솔은 이미 미국 생산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로 NCA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ESS 캐파에 대해서는 수주가 90% 정도를 형태라서 풀캐파 형태입니다, 현재는. 수주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것도 한 20% 정도에서 증설을 할 예정이고,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이 20% 이상 달성이 가능한데, 관세 부과로 인해서 판가가 상승 시에는 수요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SDI도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밤에 발표하나요? 영국이랑 관세 협의한 거고 내용 하는 것들. 그 글로벌 업체들별로 7월 초 전까지 이제 8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협상된 것도 쭉 나와줘야 되죠. 네. 그런 것도 최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감소가 돼야 될 것 같고, 베센트 장관 얘기 듣다 보니까 유아용품은 관세 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유아용품이 미국에서 중국산이 거의 90% 이상, 95% 이상 장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물건도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그거는 진짜 안 되겠다. 나중에 이제 자식 키워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유아용품 이런 것들이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담이 많이 돼요. 그거를 유아용품 수입을 중단해서 못 사게 해가지고 한창 논란이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근도 많이 하거든요. 당근에서 그 거래 잘 돼요. 웬만해서 유아용품 잘 팔죠. 그렇죠. 왜냐면 다 쓰고 나면 이제 서로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엔솔이랑 SDI 기준으로 배터리 업체들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2분기에 대한 감익에 대한 리스크가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런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실적은 SDI 기준으로는 주가가 바닥이라고 하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또 제한될 것 같고, 또 오르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방 경직은 일어났는데 어떤 재료가 빨리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새 정부 들었을 때는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판 IRA법 도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 환급제 도입하겠다 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재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7월 1일이 될지 9월이 될지 올해 하반기에는 여전히 3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관세 정책이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부터는 지금보다는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당장이 네. 조금 불확실성이 짙은 거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맨날 2차 전지는 매번 다음 분기 이렇게 지금 미뤄진 게 몇 년째라 네, 이건 제가 진짜 그래서 네. 지난 이제 지난 4분기 때 들어서 미래에셋 자료 보고서 분위기가 이게 1분기까지도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가 저점이긴 하지만 이제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형태로서 1분기를 맞이할 것 같아서 그러면 약간 포트 변경도 필요하고 그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분기도 생각보다 선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4월부터 관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선구매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견조한 것도 있었고 에코프로 BM 흑자 전환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흑자 전환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2분기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한 분기만 타격이 있는 걸 수 있고요. 네. 뭐 3분기까지 좀 봐야 되는데